자, 방송 시작합니다. 그 오늘 글쓰기 첫걸음은 우리 집 강아지는 초코 강아지. 왜 글제목 이렇게 지었을까? 다음 얘기 들어보죠. 잠깐만요. 아이스크림 맛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음성 변조해도 돼요? 음, 여보세요? 변조 안 한 건 어떡해? 네. 우리 집 강아지는 초코 강아지. 글제목 왜 이렇게 지었을까? 노래 있잖아요, 노래. 그냥 초코라 그러면 안 돼? 강아지 빼고. 노래가 그 있어야 뭐라고요? 강아지가 붙어야 그 노래 맞잖아요. 알았어, 그렇다고 해요. 초코는 누구인가? 초코는 우리 집 강아지이고 3kg 정도 되는 장모 치와와이다. 장모님 치와와이다. 털이 긴 치와와이다. 응? 털은 대부분 흰색인데 빨간색 점박이 무늬가 있다. 눈은 엄청 크고 동그랗다. 다리는 짧고 전체 몸중 비율에 비해 허리가 좀 길다. 웰시코기나 닥스훈드처럼 허리가 긴 종인 것 같기도 하다. 발바닥은 검은색에 말랑말랑한데 늘 보리차 냄새가 난다. 이 오줌 때문에 그렇지 이거. 맞아, 그다 세균 냄새. 초코는 식욕이 많다. 먹을 것만 보이면 눈망울을 초롱초롱 빛내며 자기도 달라고 조른다. 사람 음식을 주면 안 되는데 눈빛 애교를 발사하며 낑낑 울 땐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가 없다. 초코는 2015년 4월에 우리 집에 처음 왔다. 그때 1살이라고 했으니 지금은 연나이로 5살이 되어간다. 초코가 온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4월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다. 나는 도서관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날따라 공부에 전혀 집중이 안 되었다. 전주에 있는 치명자산에 등산이 날아갔다. 치명자산이 산 이름이에요? 네. 전라도라 그런가? 산 이름이 되게 이상하네. 경상도 산들은 아니런데. 음, 치명자산에 등산이나 하러 갔다. 등산이나 하러 갔다. 치명자산에 등산이나 하러 갔다. 치명 좀 어색한데. 문제는 그러니까 표현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치명자산에 등산하러 갔다. 등산을 간다. 치명자산에 갔다. 치명자산에 오르러 갔다. 치명자산에 나들이나 갔다. 그러니까, 등산이라는 표현이 그냥 여기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공부도 안 되고 할 게 응, 알았다. 없으니까 그럼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고. 등, 이라도 간 거죠. 등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나들이나 갔다. 나들이나 하러 갔다. 그래, 하러 갔다. 하러란 말을 빼요. 하러란 말을 빼면은 등산이나 갔다 그러면 그게 좀 더 낫지 않아요? 응, 하러란 말이 이제 보조용언 같은 건데, 네. 보조용언인가? 아무튼 그 뭐래요? 아무튼 그 군말처럼 붙어서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되겠죠, 그죠? 네, 네.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치명자산은 기운이 좋기로 소문난 산이다. 나는 평소에는 등산 같은 건 등산 띄우고 같은 건 하지 전혀 안 했지만 등산 같은 건 하지도 않지만 등산 같은 건 안 가지만 뭐 그날은 치명자산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생길 것만 띄어야죠. 그 아니나 다를까 등산을 마치고 집에 온 여느 낯선 개가 집에 와 있었다. 나량이 엄청 크게 컹컹 짖었다. 초코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 기분은 지금 생각해도 오묘하다. 나와 이렇게 큰 유대감을 쌓은 생명체를 처음 만날 날이니까. 그날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산을 기운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떠올린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코와의 좋은 시작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하다 반복되니까
이런 표현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지. 음, 초코가 오늘로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먼저 온 가족이 초코를 바라보며 함께 웃는 날이 많아졌다. 초코의 재롱을 보기 위해 다들 한 방에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초코가 온 후에 확연히 가족끼리 싸움이 줄고 싸우다가도 초코 애교 한 방에 다들 웃으며 싸움을 멈추었다. 나의 정서도 많이 안정. 나의보다는 그냥 내라 그러면 안 돼요. 음, 또한 빼고 네. 또한이란 말을 빼고 그냥 내 정서도 많이 안정되었다 그러면 갑자기 문어 대만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문어채로 쓰지 말라고. 문어채. 문제 없을 땐 국어채 쓰세요. 네네. 그전에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 못했다. 이게 또 문장이 좀 그런데 일단 큰 문제는 아닌데 좀 어색한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 못했다. 또 그 대만님 실현했다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초등학생들이 장문하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라서. 예를 들면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나 같으면은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 못했다. 친구들과도 그랬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쓰겠어요. 이렇게 두 문장으로 분리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초코가 온 후에도 초코를 주제 삼아 대화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할 말이 강아지에게밖에 없는 거야. 뭐 그런 편이죠. 음, 요런 거는 네, 요런 거는 수필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뭐 하지만 뭐 이런 그 연결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말들을 생략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생략해도 글 분위기가 잘 살아요. 예를 들면은 주제 삼아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대인관계 자신감을 얻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상하진 않네. 이게 요걸 생략하면서 오히려 이제 호흡을 그러니까 호흡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네, 자, 무엇보다 20년 띄우고 간이에요. 20년 띄우고 간. 20년간 집에 친구를 초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초코를 보기 위해 집에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다. 물론 초코가 온 후로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초코를 키우며 마음이 아팠던 순간도 정말 많다. 초코는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 순탄하지 못한 견생을 살았다. 견생이란 말 써요? 이게 별로 안 써요. 그 극성 개빠들이랑 쓴 말 아니야? 근데 뭔가 알았어. 이상한. 아, 왜? 알았어. 말 좀. 말 듣긴 뭘 들어요. 견생 이렇게 쓰려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따옴표를 하나 붙여 놓든지, 아하. 예? 아니면은 그냥 한자로 네. 붙이든지 그렇게 하면 강조가 돼요. 따옴표가 네. 무난하겠다. 왜냐하면 한자 안 써도 다 알아들을 거잖아, 그죠? 네. 초코는 생후 1살쯤에 우리 집에 왔다. 그때 우리 집이 이미 세 번째 집이었다. 두 번째 주인이 초코가 1살이라고 했지만 그때 1살이 약간 안 되었던 것 같다. 소형견은 12개월이면 성장기가 끝나는데 초코는 우리 집에 온 후에도 쑥쑥 자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초코가 한 8개월,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였다고 추측한다. 첫 번째 주인은 아마도 초코를 펫샵에서 데려왔을 것이다. 현행법상 8주 미만의 강아지는 못 팔게 되어 있다. 그런데 8주 차에 이미 작고 귀용 시기가 지난다. 많은 업자들이 3, 4주 된 강아지를 8주가 되었다고 소개 판다. 따라서 실제 초코의 나이는 첫 번째 주인이 가르쳐준 나이보다 더 어릴 것이다. 첫 번째 주인은 초코에게 훈련을 하나도 안 시켰다. 첫 번째 주인은 초코가 훈련한 상태에서 이면 개충기가 오니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두 번째 주인에게 맡겼다. 사실상 파야인 것이다. 두 번째 주인은 첫 번째 주인의 개를 키울 줄 아는 지인이었다.
요거는 그 봐요. 네. 첫 번째 주인의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인은 첫 번째 주인의 개를 키울 줄 아는 지인이었다. 첫 번째 주인의 개를 키울 그러니까 지인이란 말에 네. 첫 번째 주인의라는 말하고 개를 키울 줄 아는이란 말이 둘 다 이제 걸려요. 네. 둘 다 이제 관용어로 걸리는데 관용어구로 걸리는데 근데 요렇게 하면은 의미가 되게 중의적인 것처럼 나한테 느껴지고 이 씨발 목이 족 같은 놈. 개를 키울 줄 아는을 앞으로 돌리면 네. 그러니까 음, 개를 키울 줄 아는 첫 번째 주인의 지인이었다. 다음 요게 묶여서 이제 이해하기 쉬워지나? 요렇게 하면 또 오히려 중의적이잖아. 아니면 개를 키울 줄 아는 하고 쉼표를 하나 넣어주면은 요렇게 하면 이제 중의적이지 않게 되죠. 아무튼 어감상은 개를 키울 줄 아는이 앞에 오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그죠? 네. 초코는 두 번째 집에서 약 3주간 머무르면서 손님 일기 잠깐만요. 주간 띄웁니다. 잠깐만. 왜요 왜? 잠깐만요. 개를 키울 줄 아는 네. 첫 번째 주인이 앞으로 빼면은 네. 첫 번째 주인이 개를 키울 줄 안다고 읽힐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쉼표를 찍어줬잖아. 음, 개를 키울 줄 아는 쉼표 첫 번째 주인의 지인이었다. 이렇게 하면 중의적이지 않잖아. 그런가? 네 그래요. 네. 3주간 네, 머무르면서 왜. 개를 키울 줄 아는 뒤로 가면 차라리 안정이적이지 않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알았어. 네. 네 맘대로 하세요. 자. 조건 두 번째 주임이 sak 3주간 머무르면서 손 내밀기, 배변 훈련, 물지 않기 등 기본적인 훈련을 처음받았다고 한다.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인터넷 카페 책임 분양을 통해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개들은 생후 약 3개월간은 간 띄웁니다. 간 이거 사이라는 의미일 때 띄우세요. 자, 목견 곁에 머무르며 강아지의 습성을 배우고 3개월부터 만 1살까지는 주인과의 유대감을 쌓으며 인간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한다. 초코는 인간으로 치면 사춘기인 그 시기를 놓쳤고 두 가지 모두를 배우지 못했다. 우리 집에 온 후에 많이 가르쳤지만 여전히 사회성이 없다. 초코가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 많이 속상하다. 초코가 다른 개들과 싸우고 개무리에 끼지 못할 때 특히 속상하다. 초코도 목줄을 풀고 있을 때 다른 개들과 재밌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초코는 다른 개들을 물려고 해서 절대 목줄을 풀지 못한다. 또한 강아지들이 많이 산책 오는 공원에 산책을 가면 강아지들끼리 친해지면서 자연스레 주인들끼리 친해진다. 그런데 초코가 다른 집 강아지들이 이미 싸워 주인들과의 사이가 서먹해졌으니 나도 그물에 낄 수가 없다. 또한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네. 또한 앞에도 또한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좀 여러가지로 다변화시켜봐요. 그리고 또한이란 말은 무슨 대하사극에 나올 말이지 이런 글에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다른 말을 한번 찾아봐요. 대체어를. 유광진 변사가 또한 막 이렇게 이제 그 해설할 때나 그렇게 또한이란 말에 올린다고. 한번 들어봐요. 나는 밥을 먹었어. 나 어제 저녁 먹었는데 또한 컴퓨터를 했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존나 좀 문화체적으로 쓰지 말라고요. 최근 안 좋은 꿈을 꾸었다. 특히 이 글은 또 구어체적인 글이잖아. 말이 문어체적인 글이 아니잖아. 이거는 정철의 그 선조 엉덩이 핥는 그 똥꼬 빠는 그런 글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구어체적으로 쓰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초코 엉덩이 빠는 글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쓰지 마세요. 최근 안 좋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초코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다. 나는 이미 심장이 멈춰버린 초코를 들고 미친듯이 동물병원으로 뛰었다. 초코의 심장이 멈춘 느낌이 너무 생생했다. 멈춘 느낌이 생생한 건 뭔데?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느낌은 이제 쿵쿵쿵 거리는 소리 나잖아. 네. 근데 멈춘 느낌은 아무것도 안 나는 느낌이야.
네, 그게 아, 그 농담한 거예요. 저. 나는 깜짝 놀라 단숨에 잠에서 깨버렸다. 꿈에서 깨고 한동안 정말 슬프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어... 꿈에서 깨고 한동안 정말 슬펐다. 슬펐다. 그리고 봐요. 슬프고 이 네. 문장을 슬펐다 끊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바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때요? 음, 꿈에서 깨고 한동안 슬펐다. 정말 슬펐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어때요? 좋아요. 82kg 김지영 같죠, 그죠? 아니, 밀려줬는데. 82톤 김지영 같잖아.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쓰면은 이제 사람들이 호불나 색상에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은 글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일본어로 번역도 한다는데. 세상이 망하려고 하는다. 자, 사실 나는 평소에 초코의 죽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 어떻게 가든지 초코는 우리보다 수명이 짧으니 먼저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가든지는 뭐야?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죽던지, 아무튼 빨리 죽을 수밖에 없. 어떻게 가든지란 말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 아, 간다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네. 뭐 일단 그래요 그럼. 만약 초코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초코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아까도 그랬죠. 아까도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니 심장 그 아까 내가 고친 문장 곧 초코의 심장이 멈춘 느낌이 성생했다. 나는 꿈에서 깨고 한동안 정말 원래 뭐였죠? 원래 슬프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슬프고 그리고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죠? 왜 자꾸 강박적으로 그런 연결어들을 쓰는 것 같은데 먼저란 말도 그렇고. 그래 일단 넘어가보자. 뭐 초코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초코는 나의 첫 번째 강아지니까 너무 슬프고 잘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오랫동안 괴로워할 것이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슬프다. 너무란 말은 우리가 보통 그 부정적인 말에 쓰는 말이거든요. 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난 여기가 어색하지? 슬프다가 부정적인 말이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너무가 쓰이는 그런 부정적인 한 말이 슬프고 막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네. 뭐라 그럴까 이걸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먹었다. 심재철 너희 새끼 왜 그렇게 너무 많이 다운받았어? 그 다음에 이회창 너희 새끼 왜 그렇게 너무 많이 이거는 좀 너무 억지구나. 죄송합니다. 박정희 너희 새끼 너무 많이 해쳐먹었어. 예를 들면 그렇게 이후랑 너희 새끼 너무 많이 해쳐먹었어. 그렇게 쓸 때. 근데 슬프다는 말은 그런 맥락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너무란 말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그런 문장이나 그런 거는 내가 잡을 게 크게 없는 것 같고 지금 읽다 보니까 생각하는 건데 이런 자잘한 표현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들이 네. 어 본인만 쓰는 표현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쓰는 표현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접속어를 쓰는 그러니까 연결어를 쓰는 습관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얘기해준 것들 위주로 한번 생각해요. 얘기해주는 것들은 읽다가 이제 어색할 때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니까. 자, 아무튼 너무 슬프고 이것도 좀 여기 이상해요. 잘 못해준 것만 생각나시나서 오랫동안 괴로워할 것이다. 반면 초코가 제명을 누리고 난다면 오히려 담담할 것 같다. 그동안 가족 모두가 초코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주었다. 정말 많은 사랑을 주었다. 사랑을 주었다. 많은 사랑을 주었다. 사랑을 많이 해주었다. 많이 사랑해 주었다. 많은 사랑을 주었다. 많은 밥을 먹었다. 많은 강의를 들었다. 사랑해. 사랑을 해. 사랑을 한다. 알마겔 F를 먹는다. 알마겔 F 먹는다. 밥 먹었어. 밥을 먹었어. 많은 사랑을 주었다. 사랑을 많이 해주었다. 많이 사랑해 주었다. 많이 사랑해 주었다. 어때요? 많이 사랑해 주었다.
가족 모두가 좋아요. 초코를 많이 사랑해 주었다. 좋아요. 사랑을 주었다보다 낫지 않아요? 사랑을 주었다. 이것도 좀 그런데. 나는 밥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 안 먹니? 밥을 안 먹니? 아니 이런 차이가 아닌데. 을이 단순히 생략되고 안 되고 차이가 아닌데. 뭐 얘가 좋은 게 뭐 있을까? 생각해봐라 라는 말을요. 봐요. 생각해봐란 말을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냥 구어체로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지. 네. 그게 적절한 얘기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좀 써볼까? 잠깐만요. 그동안 가족 모두가 잠깐만요. 원래 문장은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 내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동안 가족 모두가 초코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주었다. 그동안 가족 모두가 초코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 사랑해 주었다. 혹은 뭐 사랑했다. 뭐 그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이 차이는 많은 사랑을 주었다. 초코 가족 모두가 그러니까 그동안 가족 모두라는 게 사실은 둘 다 똑같이 주어예요. 두 문장 다. 그죠? 네. 두 문장 다 주어예요. 근데 위의 문장은 사랑이 이제 목적어고요. 그죠? 아래쪽 문장은 초코가 목적어예요. 네. 어느 게 더 낫지? 초코가 목적어니까. 그죠? 네. 습관적으로 아마 이렇게 위에 것처럼 그렇게 쓰는 문장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았지만은 근데 이런 문장들은 꼭 이제 아래쪽 문장처럼 그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읽히거든. 네. 네, 그래요. 우리 모두 단 한 번도 초코는 강아지니까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할 문제가 없다. 진짜? 네. 부모님도 그래요? 네. 니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언니 다 그래요. 우리 집 다 그런데. 알았어요. 그렇다고 저요. 어우, 개톨릭들. 초코는 진짜 우리 가족이고 막내딸이었다. 초코가 온 이후로 변변찮은 가족 여행도 못 갔다. 늘 초코가 갈 수 있는 애견 펜션에만 가고 초코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여행을 포기했다. 초코가 늙어서 지금 고작 여행 포기한 걸 가지고 가족이다 하고 있는 거야. 뭐가 문제야? 중요하죠. 당신은 뭐가 문제야? 초코가 늙어서 잘 산다면 잘해준 좋은 추억만 있으니 평생 편히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잘해준 좋은 추억만 있으니 편히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잘해준 좋은 추억만보다는 그냥 네. 잘해준 좋은 추억들이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잘해준 좋은 추억들이 남아있으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면은 문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동안 나와 가족들이 초코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초코를 조금 괴롭게 했다. 그동안 나와 가족들이 초코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초코를 조금 괴롭게 했다. 이거 되게 번역도 같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문어체 쓰지 마세요. 문어체 씨발 좀 구어체로 쓰세요. 평소에 말하듯 쓰세요. 말하듯. 네 친구한테 알겠습니다. 네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라고요. 그래야 자연스럽지. 초코는 인간 가족들이 자기를 들고 다니고 배를 보이게 뒤집고 자는 데 껴서 노는 것을 힘들다고 느낄 것이다. 아니야, 좋아할 거야. 걔들은 그래. 오히려 그런 괴롭힘에서 해방되어서 좀 쉴 수 있을 것이다. 고양이들은 싫어하는 척하면서 되게 좋아하잖아 항상. 초코가 우리 가족이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사랑해 초코야. 좋네. 좋네. 좋아요. 와. 좋네. 내가 이번 그 뭐지? 방송하면서 네. 사실 오늘 글은 기대 안 했었었는데 글쓰기 습관을 방송하면서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글로는 이제 홍윤 씨 글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뭐
좋다고는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좋았는데 엄청 좋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좋았다고 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수필 쓰듯이 그런 글을 쓴 거는 사실 이번 글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써봤지만은 이 방송에서 처음이고 이제 본인도 처음 써봤겠지만은 되게 잘 썼고, 저는 10점을 만점으로 친다 그러면 한 7, 8점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문장도 무난하고 그리고 내용도 좋고 그리고 나름대로 진솔하고 좋잖아. 근데 감점 요인은 족같은 문어체, 가끔 보이는 족같은 문어체,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 가끔 있고, 아까 얘기했던 거 연결어에 좀 집착한다든가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 아까 내가 그 문장 쓰면서 보여줬던 거 있죠, 그죠? 목적어 목적. 그거 어순을 바꾸면은 이게 문장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런 것들 문제하고, 그 다음에 좀 세련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착실하게 잘 쓴 글인데, 착실하게 잘 쓴 글이고 좋은 글인데, 근데 글이 막 되게 세련되거나 막 그러지 못해요. 예, 세련된 글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게 쓸 수 있죠? 되게 전라도처럼 썼어요. 아, 그게. 경상도처럼 쓰세요. 그러면 세련되게 쓸 수 아, 있어요. 아까 썼던 것 예를 들면 아까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연결어를 생략한다거나 그러면 의도적으로 생략하면은 원래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의도적으로 생략하면은 오히려 이제 호흡을 그러니까 호흡을 이제 내려놓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기호들이 좀 쓰이면 글에 좀 쓰이면 이제 자연스럽게 쓰이면은 글이 읽으면서 이제 지루하지 않고 세련됐다고 많이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거까지는 아직 바라지 않고 그냥 글이나 똑바로 쓰시고 네, 다음번에도 그러면은 이런 글이 좋으면은 계속 이런 글을 쓰시고, 네. 아니면은 예전에 쓰던 것처럼 그냥 논설물이나 그런 영화 평론이나 그런 글을 쓰셔도 되고, 예, 그럼 되겠습니다. 아무튼 족같은 문어체 좀 쓰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무난하네. 그래서 되게 무난했습니다. 내가 화내지 않은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무난했습니다. 시끄러워요. 그만해요. 자, 안녕. 네. 자꾸 그러길래 그냥 끊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보기엔 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무난한 글이고 세련되진 않지만은 착실하게 쓴 글입니다. 이 정도면은 학부생은 요즘 요런 걸 못 써요. 학부생은 다 병신들이기 때문에 대가리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써요. 근데 그렇습니다. 뭐 저 붙일 말이 없네. 아무튼 좋은 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아니면 키우는 자식들이나 키우는 벼룩이 있다면 아마 그 벼룩들에 대해서 한번 그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양파 가지고 글 많이 쓰잖아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무난한 글이었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또 다른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쓰기 첫걸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